안녕하세요. 영초의 CPA입니다. 오늘은 tax dependency를 배워보겠습니다. tax dependency에는 qualifying child하고 qualifying relative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템포리를 먼저 볼게요. 템포리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죠. dependent, child, father 이렇게 디펜던트 부분이 있고요. 이 디펜던트는 여기 바이올ent 스테이터스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 싱글 경우에는 당연히 디펜던트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메리트 파일링 조인트리하고 메리트 파일링 세퍼레이트리는 뭐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건 여기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는 반드시 디펜던트가 있어야만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가 될 수가 있고, 퀄리파이닝 서바이빙 스파우스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디펜던트가 있어야만 되죠. 자, 퀄리파이닝 차일드가 뭔지 잠깐 볼게요. 자, 퀄리파이닝 차일드하고 퀄리파이닝 내러티브하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누냐면 이 퀄리파이닝 차일드는 텍스 베너핏이 이쪽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차일드 텍스 크레딧, 언더 인컴 텍스 크레딧 또는 뭐 에듀케이션 크레딧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 크레딧들이 다 이쪽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서 보통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코로팔링 차일드는 이 5 테스트를 만족시켜야 돼요. 이렇게 5 테스트가 있죠. 이 5 테스트의 첫 글자를 써서 외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여기 아빠와 딸이 있는데 딸이 어, 길을 가면서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아빠예요. 아빠하고 저는 18살입니다. 그리고 같이 살고 있어요. 아직 대학교를 안 들어가서 같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빠가 당연히 나를 서포트하고 있죠. 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아직. 이렇게. 자, 첫 번째, 여기 아빠예요. 아빠는 릴레이션십이 있죠? 브로드 쪽으로 또는 리걸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릴레이션십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이지, 18살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 보통 아이들은 18살. 그리고 풀타임 스튜던트일 때에는 23살까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살아요. 한 가지 빼먹겠네요. 얘가 18살, 그리고 대학생은 23살인데, 23살까지인데, 장애인일 때에는 리밋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살고 있어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같이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원해줘요. 그래서 more than half, 그 생계비에 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50% 정도는 이상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조인트 리턴. 이 사람이 설령 결혼을 했을지라도, 결혼 안 하면 오케이, 결혼을 했을지라도 조인트 리턴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조인트 리턴 테스트가 정말 약간 컨퓨즈하게 만드는 사람을 이 조인트 텍스 리턴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마치 이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걸. 근데 이 텍스페이어에 대한 조인트 리턴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 얘에 대한 조인트 리턴 테스트라는 거를 알아두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 익셉션이 하나 있어요. 익셉션이 하나 있는데 어떤 때는 조인트 텍스 리턴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얘가 18살, 뭐 대학생이면 23살까지니까 대학교 23살에 결혼해서 살 수도 있어요. 물론 아버지의 지원을 받으면서 살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익셉션이 하나 있는데 무슨 익셉션이 있냐면 단지 리펀드를 클레임할 때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약간의 파트타임을 할 수 있잖아요. 약간의 파트타임을 하면서 withheld된 금액, 그 금액을 단지 리펀드 받기 위해서는
얘가 조인트 텍스 리턴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스파우스 이름을 쓰고 여기다 반드시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두 명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둘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클레임할 수 있다. 너를 디펜던트로. 너라는 말은 여기 텍스, 얘를 말하는 거죠. 얘는 얘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나를 디펜던트로 클레임할 수 있다. 이거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돼요. 넘어가서 쿼러파이닝 relative를 좀 볼게요. 쿼러파이닝 relative는 for test라고 했는데 첫 번째 여기다 안 써놨는데 이것도 이거 이야기를 해서 한번 가볼게요. 누군가가 아까 1번에 나타났던 누군가가 이 쿼러파이닝 차일드로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그럴 때는 안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응? 어떤 다른 사람이 퀄리파잉 차일드로 신청을 했으면 퀄리파잉 내러티브 안 된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이것도 제목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는 이게 아버지, 예, 아들이고요.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고요. 못 벌어요. 돈 못 벌어요. 이럴 때 가보죠. 내 아들이야. 내 나이 묻지 마. 내 나이가 뭐 중요해? 묻지 마. 나 혼자 살면서 돈 못 벌어. 그리고 아들하고 같이 안 살아. 안 사는데 이것도 묻지 마. 당연히 아들이 돈 대주지. 그래서 1번 릴레이션십, 릴레이트했다고 그랬죠? 1번 릴레이션십 있어요. 아들이니까 릴레이션십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이 묻지 마. 나이 테스트 없어요. 그리고 나 인컴 못 벌어. 없어. 근데 이 리밋이 뭐냐면 4,400불이에요. 없는 거죠. 없는 거. 그 다음에 같이 사는 거 물어보지 마. 그리고 그 다음에 서포트. 서포트는 당연히 50% 이상은 해야 돼요. 그리고 조인트 리턴 텍스 안 해. 혼자 살아. 또는 나 혼자 살아. 이렇게 조인트 텍스는 절대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5어라고 하나 있어요. 5어 때문에 이 그림이 하나 더 생긴 건데 얘는 친구예요. 친구. 친구는 친구인데 빌어먹은 그 친구에 얹혀 사는 친구. 얘도 돈 못 벌어요. 돈도 안 벌고 얘가 관계도 없어요. 관계도 없어요. 친구니까 관계도 없어요. 브로드 또는 뭐 리걸리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12개월 동안 1년 내내 같이 살아요. 지원비 다 받으면서 지원받으면서 50% 이상 지원받으면서 조인트 텍스 리턴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live with you all year 그러니까 1년 내내 친척 관계는 아닌데 브로드나 리걸리 관계는 없는데 1년 내내 같이 살면 멤버로 인정해줘서 퀄리파이닝 내러티브가 되는 거예요. 얘하고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이 아버지를 이게 싱글일 때, 이 사람이 싱글이고 이게 아버지라고 칠 때, 싱글이 아버지를 서포트하면 내러티브 퀄리파이닝 내러티브를 갖고 있으면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친구를 퀄리파이닝 내러티브를 갖고 있으면 헤드 오브 하우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얘가 더 많은 베너핏이 있는 거죠. 넘어가서 세 개의 그림을 같이 한번 간단하게 비교만 해볼게요. 다 서포트 하는 건 똑같죠? 서포트 하는 건 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 색깔, 이 녹색으로 칠한 부분이 다른 부분이요. 이 부분하고. 자, 여기는 릴레이션십이 있잖아요. 그죠? 릴레이션십 있고, 근데 같이 안 살아도 된다. 요 나이도 묻지 말아라. 인컴 테스트를 한다. 거의 없다라는 걸 테스트한다. 얘는 테스트 없죠? 그 다음에 이쪽 거는, 여기서는
이 릴레이션 테스트를 안 해요. 릴레이션 테스트 안 하지만 12개월은 같이 살아야 돼요. 돈 못 벌고요. 나이도 묻지 마.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릴레이션십이 없지만 12개월을 같이 사니까 릴레이션십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다음 몇 가지 더 좀 볼게요. 그 타입 오브 디펜던트는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프로파일 차일드하고 프로파일 내러티브. 약간 혼동되는 게 타입 오브 릴레이션십. 릴레이션십의 타입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타입 오브 릴레이션십을 이게 퀄리파이닝 차일드, 퀄리파이닝 내러티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타입 오브 릴레이션십은 차일드, 파더, 뭐, 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 더 알아둘 거, 타이 브레이커 룰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 브레이커 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그 디펜던트를 more than one person, 두 사람이서 이렇게 차일드를 클레임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디펜던트로 청구해야 되냐, 클레임할 수 있느냐, 그걸 결정해 주는 거를 타이 브레이커 룰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둘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헤드 오브 아이 둘을 데리고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또 엄마도 야 나도 다 충족시켜. 두 아이를 같이 이렇게 파일을 하게 되면 이 두 아이가 두 번 파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파일을 하기 전에 파일하기 전에 이 타이 브레이커 룰에 따라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네가 할지 얘가 할지 결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멀티 서포트 어그리먼트가 있어요. 멀티 서포트 어그리먼트는 여기 여러 사람이 있어 서포트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서포트를 하는데 아무도 나노브댐이 모든 헬프 50% 이상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었을 때는 이 두 사람 또는 모어 인디비주얼 그 서포트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서포트하는 사람이 뭐 두 사람이 있고 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 그 서포트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한테 네가 디펜던트로 청구하도록 어그리먼을 해주는 거예요. 허락해 주는 거죠. 그런 거를 멀티 서포트 어그리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커스토리얼 페런츠하고 난 커스토리얼 페런츠가 있어요. 그 미국은 이제 이혼을 해도 이쪽 갔다가 자고 이쪽 가서 자고 애들이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커스토리얼 페런츠냐 이거야. 똑같이 뭐 일주일 여기 가고 또 여기도 일주일 가고 일주일 계속 뭐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쳐요. 그래도 누가 클레임할까를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누가 커스토디얼 페런트냐 그걸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건 누구가 커스토디얼 페런트냐면 똑같다는 가정하에 그럴 때는 the, for the greater number of right 더 많은 right을 데이스를 그다음에 사는 부모 그 부모가 커스토디얼 페런트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